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암에 걸린다고 하던데 그게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큰일이 있고 나니 어느 정도 사람이 걸러지게 하고 정말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30대 중반에 암이 걸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힘든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 나에게 있어야 할 일이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이런 큰 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시댁과 저 그리고 친정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크게 차려서 한다는 사실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경기도 부근에서 가게를 크게 하시는 덕분에 제가 나름 유복한 유년 시절과 20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바쁜 부모님을 미워하기도 했지만 성인이 되어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여유로워서 결혼 준비도 수월하게 진행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고 우리 부모님은 여유로운 분들이라고 시어머니가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서도 얼마나 제를 칭찬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결혼할 사람의 부모님으로서 저희 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훈훈한 며느리를 데려왔네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컸겠지만 이 정도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저희 아들이 연애를 많이 못 해봤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데리고 왔죠.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생겨나다니 자랑스럽네요. 요즘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사실 여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저희 아이를 예쁘게 보고서 감사해요. 우리는 가게를 하느라 애들을 잘 챙겨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잘 자란 아이가 결혼한다니 놀랍더라고요. 결혼을 언제 하게 될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훤칠한 사이를 만드니까요. 데려와서 얼마나 놀랐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둘째도 한 지점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회사 다니는 게 좋다 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힘들게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사업을 받는 것도 좋겠네요. 요즘 여자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도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지면 회사에서 해고 당하거나 그만두는 일이 많지요. 우리 며느리가 사돈이 하시는 사업을 받아서 하면 생활비 걱정 없어서 좋겠네요. 요즘 세상은 혼자 돈을 벌어서 살기 힘들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도 가게를 물려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한테 오빠가 있기도 하고 부모님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업을 하는 게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부터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 제 친정 부모님이 감유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자 보니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나 봐요. 결혼하기 전에 저를 따로 부르셔서 힘들게 회사 다니지 말고 부모님 사업 물려받아서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돈은 나를 훈을 더하고 하시던데 그냥 여가 하지 그러냐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그러면 회사는 힘들어서 못 다니는데 아이를 키울 때는 내 사업하는 것이 최고야. 시간도 너 편한 대로 쓸 수 있고 괜히 부모님이 해주신다는 거 거절하지 말고 해봐. 그리고 너 결혼할 때 부모님이 얼마나 지원해 주시는지도 생각해봐야 해요. 주신다는 사돈 총각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너희 집에서는 내가 처음 결혼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시니 내가 말씀을 들어봐야 되나? 저도 어렸을 때는 사업은 꿈도 꾸지 말아야지 싶었는데 거갈수록 차라리 내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고 많이 있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취사의 일도 많이 당해보고 열심히 해도 제 성과는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회사에 대한 회의감이 쌓이다 보니 진짜 내가 그래 해라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부모님도 결혼하고 나서 분점을 시작해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시부모님과 남편도 호의적이어서 가게를 하나 차려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분점을 차리게 되면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테니 결혼 준비는 제 힘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나중에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으니 결혼은 저희 힘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사업이 매우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던데 나중에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분점을 시작해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분점을 차리면 그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되니 결혼은 저희 둘의 힘을 합쳐서 준비해보려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것저것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둘 모두 돈이 있어서 둘이 결혼 준비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알 수 없는 얼굴을 하셨어요. 제가 분점을 하는 것은 좋지만 결혼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쉬웠나 봐요. 저한테 잘겠다고 하시면서도 친정 부모님이 도와준다고 하시면 거절하지 말고 받으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결혼 준비가 어렵겠지만 나중에 분점을 차리면 돈도 많이 들어갈 테니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받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돈도 많이 들고 있으나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도 괜찮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을 챙겨주는 것은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다들 결혼 준비하기가 힘들겠죠? 힘들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니 친정 아버지가 저랑 남편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너 저번에 아빠한테 가게를 분점 생각 있다고 했던 거 아직도 그러냐? 요즘 본점이 너무 바빠서 분점을 내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약 내가 맡아준다고 하면 굳이 다른 사람 찾을 필요 없으니까 사실 나도 고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아이를 낳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점이라면 본점처럼 크지 않아도 될 테니까 나랑 지원 몇 명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아이는 못 키울 것 같아서 결혼하면서 친정아버지에게 흘리듯이 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 그렇게 하시려면 저도 고민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친정아버지는 그게 진심인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도 예전에 제게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는 가게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친정아버지가 물어보신 거죠. 제가 분점을 맡겠다고 말씀드리니 좋아하시면서 그러면 정리되는 대로 다시 일정을 잡아서 알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를 정리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인수인계 때문에 2주 정도 더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언제 가게를 차리게 될지 물어보셨습니다. 너 회사를 그만뒀다면 그럼 조만간 사돈댁에서 분점을 해야겠네요. 주실 건가요?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위치는 우리 집 근처에서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아직 회사를 그만둔 상황도 아니어서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다시 얘기해보자고 하셔서 우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서 아직은 더 출근해야 해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도 본점이 워낙 정신이 없으셔서 분점 준비되면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분점에 대해 얘기 나오게 되면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그래, 무슨 회사를 2주나 더 다니는데 우리 집 근처 상가가 괜찮은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같은데, 그런데 마침 너도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 하는군.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서 나중에 얘기가 나오면 알려줘.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친정 아버지에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어. 난 겸사겸사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친정 아버지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보다 더 안다이 하시니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 이제 회사도 안 나가는데 분은 언제 해주신다니 아직도 말이 없으시네. 내가 여쭤봤을 때 이러다 분점하는 거 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요즘 본점 때문에 많이 바쁘셔서 그런 것 같아. 나도 오랜 기간 회사 다니다가 오랜만에 쉬어서 그런지 몸도 힘들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겸사겸사 쉬면서 기다려 보려고요. 사실 이참에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더 채찍질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쉴 시간이 있냐고 하시면서 뭘 쉬어 한창 젊을 때 시작해야 나중에 애 낳고도 걱정 없지. 어차피 당장 어디에 할지부터 인테리어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정하고 그때 쉬어도 늦지 않아. 괜히 민기적거리면 좋은 자리도 다 빼앗기고 안 좋아. 저번에 내가 본 자리 아직도 어딘지 같은데 가게는 어디에 차리는지 중요해. 내가 친정 아버지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라.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시어머니가 제가 분전하는 곳에 더 많은 관심을 하는 것 같아요. 보셨죠?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는 매일 같이 오셔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제가 친정 아버지한테 분점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리해달라고 제 자신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바쁘신 거 뻔한데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매일 같이 시어머니가 오셔서 물어보시니 짜증이 나서 남편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매일 같이 우리 집에 오셔서는 내 분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통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소화도 잘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해주신단 말 그대로니까 시간 지나면 다 해주실 텐데 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요즘 초인종 수리해야 하는데 엄마가 당신 회사 그만둔대. 아직 분점에 대한 얘기도 없으니까 걱정돼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신의 가게를 맡아서 시작해야 안정적인 삶을 올바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 어른들이 조금 그러시잖아요. 당신 회사도 그만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나 혼자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엄마한테도 잘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회사를 둔 상황이니까 시어머니가 더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남편이 혼자 돈을 벌어오니까 또 안쓰러워서 그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쩔 땐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속도가 더 부룩해지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지만 그래서 순간 자신이 임신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 테스트를 해보니 한 줄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닌가 싶었는데 한 친구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그래도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임신 테스트도 너무 일찍 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해요. 친구는 여행을 가기 전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결과 임신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임신 테스트를 했을 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신이었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행을 취소했거나 요즘 몸이 계속 무겁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된다며 테스트키는 아직 나오지 않은 임신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서 검사해봐야 피 검사가 정확하다고 하더라. 그래, 임신 테스트키를 일찍 하면 안 나올 수도 있어. 나도 한번 병원에 가봐야겠다. 임신이면 어떡하지? 괜히 떨린다. 다녀와서 알려줄게. 나도 몰랐는데 임신 테스트키도 너무 일찍 하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 계속 속이 불편하고 힘들었거든요. 임신 증상 같기도 해서 병원에 찾아가 보게 됐습니다. 피 검사를 하고 나서 임신이면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 의사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런 증상을 느꼈냐고요? 검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백혈구 수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현재 임신 상태는 아니지만 몸 안에 염증이 있는 것 같아요. 큰 병원으로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견서를 쓰겠습니다. 큰 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임신 확인을 위해 갔다가 갑자기 큰 병원에 가야 한다는 얘기에 겁이 나서 남편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요즘 계속 속도가 안 좋고 몸도 안 좋아서 설마 임신일까 싶어서 병원에 갔었더니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아서 큰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했어요. 만약에 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산부인과에서 제대로 확인 못했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능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내일 나랑 같이 가서 확인해보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요즘에는 의학도 많이 발달해서 웬만한 병원에서는 다 고친다고 하더라.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다고도 하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야 해.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대학병원에 찾아가서 소견서를 제출했더니 이것저것 검사를 진행해 주시더라고 해 검사부터 초음파 등 정말 다양하게 검사를 받은 것 같아. 그리고 결과를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확인해보니 백혈구 수치가 높았던 게 암 때문이었어. 빨리 수술을 해야 좋을 것 같아. 초기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크기도 크고 수술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을 거야? 좋을 것 같아요. 보호자분이 같이 이원 수속 밟으시고 빨리 수술 날짜를 잡으세요. 안 판정을 받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제가 안 판정을 받았지만 입원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분점 언제 차릴 거냐고 하셨으니까요. 참 일관적인 게 다행이라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너 암 걸렸다며 그런 분점은 누가 맡아? 그거 그냥 우리 아들 보고 하라 그러면 돼. 너는 사돈 때문에 걱정 말고 분점 진행해 달라고 해. 괜히 너 아프다고 해서 또 밀리면 이번에는 기약이 없겠어. 저를 보자마자 분점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솔직히 꼭 수술을 받지 않아도 돼요? 정도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술 받으려고 눕고 있는 며느리에게 가게 얘기만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분쯤 생각할 결혼이 어디 있어요? 당장 암 수술받게 생겼는데 어머님 너무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당장 암 수술 받아야 한다면 입원을 해야 하는데 그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너 암 수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니? 우리 아들이 회사 다니면서 그 돈을 모두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쯤 받아서 해야지. 병원비도 걱정 없이 될 거 아닌가요? 그리고 너 우리 아들을 병수발 시키기라도 하는 꿈을 꿔? 말아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요? 키우면서도 부모님께서 여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돈을 좀 지원해 주시라고 부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라며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확정이 언제 일어날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상황에 정말 놀라웠죠. 그러나 제가 암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저도 친정 부모님을 보니 참고 있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울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어머니가 갑자기 회사 분점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이야기했던 분점에 변한 게 없죠.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분점을 시작할 것처럼 얘기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딸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제 딸을 위해 걱정할 필요 없이 편히 쉬세요. 시어머니가 분점을 하라고 말한 것은 아버지의 의지였을 뿐입니다. 건강에 집중하라고 하셨죠. 이런 세상에 암은 큰 문제입니다. 암을 걱정할 필요 없이 건강에 집중하세요. 취소하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손을 바꿔서 말을 하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딸이 아픈 것을 보이지 않으세요? 현재 우리 딸이 아픈 상태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꺼내실 수 있을까요? 사위가 아플 때 누워있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아픈 것과 가게를 차리는 것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나요? 또한 가게를 차려주는 것은 우리 아들도 할 수 있는데 일단 하기로 한 일은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비록 사돈이 병원비를 지불한다 해도 아이들은 자립해야 합니다. 또 며느리가 가게를 차려준다 해서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우리 아들이 혼자서 돈을 버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분점을 여는 게 좋겠어요. 그렇다면 며느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우리 아들이 운영하면 되는 거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분점을 차린 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못하면 사위에게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의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시어머니도 그 덕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점이 좋지 않았어요.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쉽지 않고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와중에 친정 부모님께 가게 얘기만 하시니 결국 우리 친정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분을 하는 일도 쉬운 게 아니고 사위도 잘하기.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 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건강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게를 차리는 것은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기 없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돈도 계심으로 나는 수술을 받고 난 후 병원 음식이 맛이 없다고 거부하지 말고 식사를 잘 챙겨 먹어야 수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를 잘 챙겨 먹도록 하세요.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분기 없이 행동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보고 제가 수술을 받은 후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더 신경 쓸 사항들이 있어서 자리를 빼달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친정 부모님은 나가신 다음에는 시어머니가 사돈과 같이 저에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너무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돈이 너무하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이유도 아니며 분점을 차리자고 말씀하시면 지켜야지. 솔직히 사람에게 너무 서운하다. 당신도 그렇다면 어떻게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너라도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아플 때 친정 부모님을 욕하신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받아넘길 용기도 없어서 누워서 냉기로 앙상이 했습니다. 그때로 인해 제가 암 수술을 받게 되었고요. 수술 중에 사진에 안 보이는 곳에 암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확인한 결과 전이 된 곳이 없고 암도 깨끗하게 제거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회복만 따라서 퇴원을 하여도 된다고 하셨다. 그러더라도 수술이 생각보다 잘 되어서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퇴원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큰 수술을 받아서 조심하려고 하는데 제가 퇴원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으신 것인지 어머니가 지금 집 앞에서 제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요. 처음에 퇴원할 준비를 하러 온 것으로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상황을 묻는 소식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퇴원도 했으니까 사돈한테 가서 상황에 대해 얘기 좀 다시 해봐라. 내가 얘기해야 알아들어 줄 거예요. 아니야? 아파서 수술까지 받았고서도 어머니가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해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태어나서 집에 왔어요. 그러시죠.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저번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분점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셨는데, 근데 왜 그러세요? 또한 저가 분점 맡아서 할 체력이 아직 안 돼서 힘들어요. 다니면 금방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돈이나 사돈 총각한테 사업 배워서 시작해야 됐는데 너 수술 받느라 늦었잖아요. 더 늦추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서 사부작 일 배워야 해요. 게다가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너 밑에 직원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어떻게 퇴원하고 온 사람한테 괜찮냐는 소리 하나 없이 가가의 얘기를 꺼낼 수가 있는지 한편으로는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도요. 가게에서 시어머니와의 대화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어느 날은 아픔이 심해서 잠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서 결국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머무르면 거리가 생겨서 잘 찾아오지 않아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입원하자마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너 또 병원에 가냐? 넌 몸이 너무 허약해서 다시 입원하나 보네 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의 며느리가 잘못됐네? 이미 한 번 틀렸는데 또 왜 병원에 가는 거야? 이제 우리 집에 문제 있는 제품이 들어왔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품할 수도 없고 시어머니는 다시 입원한 제게 불량품이라는 말을 막말로 퍼붓더니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또한 젊은 나이에 암이 발생한 것으로서 스스로의 자신감이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시어머니가 제게 하자가 있다는 듯이 말씀하시자 그 얘긴 내 마음속 깊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는 정도로 큰 상처이지만 제 입원은 다른 이유도 아니었고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스트레스를 주고 후유증을 일으킨 것 때문에 생활이 어렵게 되어서 병원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한마디 없이 불량품 취급을 받으니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이런 말까지 들으니 더 이상 예전처럼 연락을 주고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분점은 물건 나갔다고 생각하셨는지 제가 다시 입원한 이후로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또 마음 편하더라고요.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니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치료에만 집중하니 확실히 회복하는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한 달 정도 입원하면서 체력을 회복하니 이제는 굳이 병원에 있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병원 신체를 지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태어나는 날 먼저 시어머니께 연락을 할까요? 싶었지만 연락했다가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걱정해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어나고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괜찮아? 원한다면 이제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어요. 걸어 다닐 수는 있어요. 오래 서 있으면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런 건 좀 어때요? 거의 한 달 만에 전화하셔서 제 상태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면서도 내심 기분은 좋았어요. 네, 어머니. 이제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서 괜찮아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조금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일상생활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컨디션 잘 관리하고 과도하게 미련을 품지 말고 편히 쉬어라.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기 위해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가게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병실까지 찾아와서 계시던 가게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전화를 끊으셨죠. 그래서 속으로 시어머니가 조금 변하셨다고 생각했고요.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셔서 시댁에 오라고 하셨어요. 걱정스러운 점도 있어서 망설였지만 초대를 받는데 가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시댁에 방문했어요. 거실에 도착했을 때 케이크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퇴원 기념 파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내 컨디션을 물어봤구나 싶었고요. 제가 괜히 시어머니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잘해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케이크 카페에 앉으려고 했는데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오더니 저를 보시곤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는 왔으면 빨리빨리 들어와서 음식하는 거 도와야 돼. 거기서 왜 앉아서 그래? 빨리 들어와서 요리하는 걸 좀 도와.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가 요리하고 있으면 너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해요. 함께하고 오더니 애가 눈치도 없어졌네.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제가 어리둥절하게 있는 중에 어떤 음식을 하는지 물어봤죠. 그 느낌은 저를 챙겨주신다는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나한테 음식을 시키시고 부르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이요. 제가 무슨 음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집에서 음식하면 힘드시죠? 근데 이 케이크랑 선물은 누구 거예요? 그거 말이죠. 조카 생일 잔치인데 이따 우리 집에 올 사람도 많은데 너는 내 조카 생일도 잊어버렸어. 에휴, 사람이 아프고 나서는 바보가 됐네. 그리고 너는 생각이 없냐? 그 사람들 어떻게 다 끌고 왔어? 그래, 조금 있으면 애들 오니까 빨리 옷 갈아입고 와서 음식하는 것도 도와. 저는 시어머니가 조카 생일 챙긴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퇴원 축하 파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는 조카 생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빨리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제가 음식을 도와드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미안해요. 남편께 하라고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는 괜찮다고 하셨던데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래 계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달라진다니 나 혼자 요리해도 괜찮아요. 며느리가 되어서는 내가 먼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부족할 것 같아요. 일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며칠 전 전화해서 제 안부를 물으신 건 걱정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를 부르러 제 컨디션을 물어본 것 같아요. 어이가 없어 시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있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너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어. 그 몸으로 애를 낳느냐,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오겠냐? 너네 친정 아버지도 너한테 내주겠다는 소리 쏙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너는 음식이나 해라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힘으로 때워야지. 시어머니 말을 듣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리를 막자고 일어나려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누군가 보니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당연히 제 편을 틀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봤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요? 아세요? 빨리 들어가서 엄마를 도와드려야 해요. 여태까지 병원에서 누워서 쉬느라 매번 우리 엄마가 혼자 고생하셨어요. 우리 엄마도 좀 쉬어야겠죠? 남편은 제 앞에서 시어머니 편안하게 들 수 있게 음식을 주며 거들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제 편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몸이 괜찮은지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에 관심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곳에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모진 말을 들었을 때에도 이혼을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로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생긴 일이 더러운데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빨리 들어가서 엄마가 요리하는 것 안 보면 안 되겠어? 당신이 말없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엄마가 놀라셔서 괴로워하셔서 당신을 욕하고 난리야? 빨리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해. 그리고 지금부터는 요리를 맡아서 하겠다고 해야 해. 내가 왜 태어난지 얼마 안 된 거 당신은 몰라? 아니잖지만 어떻게 나한테 부엉이처럼 시킬 수 있어? 당신은 이제 몸이 괜찮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며느리가 되어서 이제는 제가 해드릴게. 먼저 말해야 하는 거야? 아니야.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당신이 다 하겠다고 하면 우리 엄마도 화를 많이 안 낼 거야.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 여태까지 무슨 일을 한 건지 다른 며느리들은 다 했잖아. 그러니 이제라도 효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분전 받아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해. 그래서 우리 엄마 비위를 맞춰드려야 되는데 근데 요리 좀 하라고 시켰다고 벌떡 일어나서 쌩하고 가버리는 사람이 어딨어? 남편은 계속 제게 시어머니께 가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너무한 것 같다고 나한테 사과를 해도 모자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몸도 안 좋은데 요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못 간다며 몸도 안 좋다고 돈도 못 번다고 하는데 분전 받아서 생기는 돈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는 분전 받기 전에 이혼을 하려고요. 이혼할 것을 제안했더니 남편은 그냥 쉽게 하려는 말일 줄로 생각했는데 당신이 어떤 이혼이냐고 하더군요. 이혼이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지금 우리 엄마가 도와주길 원했다고 이혼을 고려하고 있어야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서 몸이 좋아?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 또한 그래요. 어머님도 그러시죠. 어떻게든 날 챙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대신으로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면서 이혼해주겠다고 제안할 때 그 여자와 아이도 낳고 어머님 부엌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쓰라고 하면 못할 줄 알아요. 나라면 좋죠. 세상에 들면서 당신보다 우리 엄마의 말도 잘 듣고 아이도 잘 낳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이뤄갈 테니까 이혼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게 이혼 후에는 친정 아버지에게서 분점을 받아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는 제가 가게를 맡아 운영한다는 소식이 있었기에
순순히 이혼을 처리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했었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더 편안하게 살길 바라시더니 계속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서 더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하라며 분점을 내주셨어요. 시장 근처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아 가게를 시작했는데 본점이 이미 잘 되어 있어서 분점에도 많은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처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항상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어서 자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카운터에 서서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은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방문해 오셨습니다. 단체로 예약한 것 같이 오셨나요? 그중 한 분이 쟤를 보더니 아는 척을 하셨다고요. 어머, 너 형기네 며느리 아니야? 얼굴이 어디서 나이를 먹었는지 싶었는데 내가 하는 가게였어요. 여기는 인기 많다고 소문을 들었던데 드디어 아버지가 가게를 물려받았구나네. 시엄마가 그거 받는다고 우리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너 아프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제 괜찮은 거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주인분들은 아직도 제가 며느리로 있는 줄 아시다고 해서 제가 이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한테 소식 못 들으셨나 보네요. 저희 이혼했어요. 이혼한 뒤 차린 분점이에요.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도 찾아와서 저희 아버지께 분점을 부모님께서는 요청하셔서 당황하셨어요. 그러나 이혼 후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지 가게 차릴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자주 만나던 분들이니까 음료수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웃으면서 저희 이혼했다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 지인들이 당황하셨어요. 솔직히 아들 이혼한 건 무슨 자랑이 있어요. 그러니 지인들께도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래도 원래 소문은 어머니들을 통해 퍼뜨리는 게 제일 빨라요. 다음 날 바로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로 씩씩거리며 찾아오셨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사실들을 제가 떠벌리고 다녔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남편이랑 같이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 찾아오시는 분이 많아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가 로 들어오니까 제가 접수번호가 몇 번인지 물었거든요. 거기 대기번호를 따로 뽑으셨나요? 몇 번이신가요? 지금 다른 분들이 다 기다리고 계셔서 번호가 된 분들이 먼저 들어가고 있거든요. 만약 번호를 안 뽑으셨다면 바깥에서 번호를 먼저 뽑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남들을 대하는 대로 때우지 않아서 시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을 보내는 중에 턱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분전을 받을 줄 알았으면 납자가 엎드려서 지냈어. 어떻게 이혼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느냐 하고는 가게가 우리 가게가 되겠다고요?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분점 생기면 콧대를 눌러야 된다고 말했었지.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낳고 음식 주고 하는 것이었잖아. 그게 이혼의 원인이 되었지? 잊었구나. 내가 중간에서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잘 될 걸 알겠지? 지금이라도 가서 빨리 잘못했다고 사과해봐. 그러면 될지도 몰라. 이혼 후에 다시 만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들었어. 우리 가게 앞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소란을 피우며 함께 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수군수군 불편해하는 것이 보여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님들도 정말 빨리 와주셨고 오셔서 빠르게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분점 언제 차릴 거냐고 물었는데 이혼 후에 차리니 대박 나는 걸 보니 얼마나 폐가 아프겠어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혹시나 제가 분전 받아서 기고만장해질까 봐 기선 제압하려고 그렇게 행동하신 것 같아요. 차라리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더 잘해드렸을 텐데 본인께 본인이 넘어간 거죠. 남편도 시어머님 말씀을 들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제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저는 오히려 암에 걸렸던 것이 저한테 암 같은 사람들을 떼어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면 이제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게 본점도 잘 되는 상황이어서 돈을 거의 모아두고 있지만 남편과 함께 나누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싶은 대로 뭐든 사도 남는 돈이 있더라고요. 저와 같이 깊은 어둠 속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잃지 말기를 바래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